안녕하세요. 포스코 경영연구원 김상윤 수석연구원입니다.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1950년대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에 의해서 학계에 최초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. 그 당시에 이제 앨런 튜링의 의문은 기계가 인간의 어떤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가? 기계가 인간과 유사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IT 기술들이 다양하게 축적되고 발전되면서 그 CPU의 처리 속도나 어떤 발전 용량 부분에서 상당히 진화를 이뤘거든요. 이로 인해서 그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인 다양한 알고리즘의 발달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인프라적인 하드웨어적인 그 어떤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정말로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CPS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그 IoT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. 그게 이제 과거에는 일부 데이터만 수집이 가능했다면 지금의 IoT 기술들은 뭐 거의 모든 영역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제 이 수집된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제 사이버상 공간상에 모이고 이게 모이는 어떤 저장과 어떤 축적 기술들이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.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해서 축적된 기술들이 빅데이터 기술들, 뭐 다양한 데이터 분석이나 혹은 어떤 뭐 분류 기술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다양한 기술들에 의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솎아내는데 이제 빅데이터 기술들이 활용되는 거고요. 이렇게 그 걸러진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인간에게 정말 가치 있는 어떤 그 분석 결과물로서 이제 도출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기술들을 그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. 뭐 다른 기술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인공지능 기술들은 그 우리가 특정 산업군에서 개발되더라도 이것이 이제 그 테스트 베드화 돼서 이제 어떤 검증이 되는 알고리즘들이 형성이 되면은 그걸 다른 산업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이제 우리가 크로스 커팅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요. 범용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BM 왓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그 의료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 의사들의 판단을 대체하는 그 수단으로서 IBM 왓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 만약에 축적된 그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IBM 왓슨의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조금 더 고도화된다면은 이거를 그대로 다른 산업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결국 이제 의료 산업에 적용을 하려고 개발된 제품이 아닌 거죠. 여기에 이 의료산업은 테스트 베드일 뿐이고 다른 산업에 인공지능이 필요한 다양한 기기나 제품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. 결국 이제 크로스 커팅 관점에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머신러닝의 여러 다양한 기술들 중에 하나가 이제 딥러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그 딥러닝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기 앞서서 사실 그 지도학습이라는 것과 비지도학습의 개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. 그 지도학습이라고 하면 이제 기계가 어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그 현상을 인식할 때 인간이 어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은 이 사진은 고양이다, 이 사진은 뭐 사자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조건을 주고 인식을 시키면은 그 사례들을 기계가 쭉쭉 모아가면서 그 기준에 맞게 분류를 하고 어떤 그 알고리즘을 형성하는 과정이고요.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이것은 고양이다, 이것은 사자다라는 예시를 주질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? 기계가 그 어떤 이미지나 혹은 소리를 통해서 그 각각의 차이, 케이스마다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차이를 쪼개서 그거를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분류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게 결국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머신러닝,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면 그 인간이 어떤 상황을 주지 않고 기계가 알아서 학습하는 거다라고 이제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게 이제 정확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딥러닝이 결국 우리가 인식하는 기계학습의 어떤 그 본질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